그럼 도대체 위탁처를 어디서 찾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식품 제조 공장이요. 6만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디서 찾냐고. 그 정보요? 네. 아. 안녕하세요. 문초하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쿠팡을 너무나 잘하시는 대표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노하우를 전수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좀 질문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오늘 제가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쿠팡을 하시는 한유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9개월 만에 월 매출 1억 1천만 원을 달성한 쿠팡 전문가 한유창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애도 키우시고 네. 회사도 운영하시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시고 와,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를? 편하게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세요?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주로 하시는 카테고리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쿠팡에서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품이면 진입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한번 진입해 놓으면 네. 재구매도 좀 많이 일어나고 1억 1천만 원이란 게 정말 이거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것도 100% 위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났다는데 그럼 도대체 위탁처를 어디서 찾으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식품 제조 공장이요. 6만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디서 찾냐고. 그 정보요? 네. 네이버요.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싱하고 싶은 제품 같은 경우 막 이게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높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검색하는 모든 그 음식들에 대해서 네. 우선은 그 키워드량을 검색을 해요. 네네. 그런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어디를 가냐? 스마트 스토어를 갑니다. 네. 그럼 스마트 스토어 상단에 있는 업체들은 네네. 많이 팔리는 업체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갑니다. 네. 그러면 직접 제조를 하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요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죠. 판매가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생산은 잘 그럼 전화를 하시는데. 합니다. 네. 제가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팔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싱을 한두 군데 하면서 네. 계속 이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쉽네요. 스마트스토어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부대찌개를 검색을 했는데 네. 상위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팔고 그분들은 주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래서 오히려 생산을 하실 것 같은 3, 4페이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위탁처를 대표님 상세 페이지에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도 있으니까 네. 저 이렇게 어디서 파는 사람이고 네, 이만큼 맞습니다. 나름대로 물건도 파는데 저한테 네, 네. 물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쉽습니다. 이거 아주 꿀팁이네요.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받았어요. 근데 하시면서 좀 애매한 거, 자기 이거는 완전히 내 영업 비밀이다. 네. 이런 거는 그냥 살짝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대표님도 그래서 101 말고 또 다른 강의도 준비하신다 그러던데 혹시 이 영상에서 만약에 다루지 못한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런 강의를 좀 활용을 잘 하셔도 좋을 거예요. 지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랑 쿠팡만 하는데 스스 매출은 월 2천까지 찍었는데 쿠팡은 50만 원을 못 넘긴다네요. 물론 아이템에 따라 다르고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스마트스토어하고 쿠팡하고 매출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쿠팡은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는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쿠팡의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가 없는 상품을 공략해라. 없는 키워드를 공략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쿠팡은 아무래도 로켓 배송이라는 건 자기들이 사입을 해서 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셀러들도 자기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셀러들의 노출을 좀 덜 시키고 아무래도 로켓 배송을 먼저 띄워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생필품 같은 경우는 그 로켓 배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식품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로켓 프레시는 좀 진입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켓 프레시가 없는 상품들이 식품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품을 공략을 했고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김세진 대표님. 쿠팡 알고리즘을 알고 싶습니다. 아이템 위로 말고는 상품을 올려도 제가 올린 상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쿠팡은 판매자 점수를 잘 지켜야 돼요. 판매자 점수. 네. 쿠팡에서는 그 정시 배송 완료랑 그다음에 24시간 문의, 그다음에 뭐 품절 상품 관리 이런 관리들에 대해서 그 판매자 점수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매자 점수가 떨어지면 그만큼 노출이 덜 돼요. 왜냐하면 이 판매자는 정말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판매자가 아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노출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5개의 그 아이디로 쿠팡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2가지는 9개월 동안 잘 운영을 했던 거고요. 3가지는 이번에 제가 신규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5가지를 상품을 올려봤어요.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는 신규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먼저 그렇죠.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쿠팡의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6개월 동안 잘 운영됐던 스토어에 상품이 먼저 노출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처음부터 매출이 나오진 않겠지만 3개월 이상 꾸준히 상품의 수를 늘리면서 이 점수를 잘 지킨다면 자기 상품이 노출이 잘 되고 그만큼 판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보면 쿠팡인데 주문이 들어왔는데 오늘 당장 못 보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쿠팡 알고리즘하고 좀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네.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클릭이 되는 점수도 네. 인기 점수가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네네. 그 쿠팡 관계자 그 광고하시는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뭔가를 조금 더 이득을 주는 업체 거를 네.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좀 더 그렇죠. 밀어주고 그러는 업체. 네네. 그럼 대표님 이건 제 질문인데 스마트폰은 왜 안 해요?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 판매력은 쿠팡이 제일 세죠? 저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해본 느낌으로는 쿠팡은 상위 노출이 돼도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되는 양보다는 확실히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품들이 위탁 상품이 많다면 네. 쿠팡을 초기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위탁 상품이 많기 때문에 네. 쿠팡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브랜딩을 해가지고 나의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더 공략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김소연 대표님 질문이 2개예요. 네네. 근데 1번 쿠팡도 네이버 쇼핑처럼 키워드 노출 경쟁인지 궁금해요. 쿠팡도 당연히 상품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켓 프레시와 로켓 배송이 없는 그 키워드 있잖아요. 네.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도 똑같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저희가 경쟁 강도랑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이것도 저는 엑셀에 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쿠팡의 로켓 배송 수를 엑셀로 제가 쫙 정리를 해요. 네. 그래서 로켓 배송에 없는 상품들을 위주로 제가 앞쪽에 둡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명을 배치를 하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보다 상품명을 더 길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 비슷한 카테고리로 샵을 구성하는 건지 아니면 잘 팔리는 물건으로 구성하는 건지 궁금해요.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 그 카테고리별로 그런 특색들이 있잖아요. 잘 파는 분들은 네. 자기가 좀 잘하는 거, 자기가 잘 됐던 거 위주로 이렇게 제품들 구성을 하죠. 그렇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내가 그 고객님이 찾고 싶은 그 키워드로만 들어왔다가 유입이 돼서 나가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물건이든 올리셔서 판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이조아 사크님.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강의도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월 매출 1억 1천만 원 달성한 과정이 듣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잘 됐어요. 3월 20일 때 처음에 식품을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올렸는데 네. 코로나가 터지고 네. 그때 제가 광고를 탁 썼거든요. 그때 9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저가로 해가지고 상위가 노출이 됐어요. 네. CPC 100원으로. 그래서 제 물건이 다 노출이 돼서 첫 달에 3천만 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이제 막 터져가지고 막 네. 주식이 막 난리나. 치고 네. 막. 근데 저는 그때 매출이 빵 터졌어요. 야, 역으로 갔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면 되겠다 해서 직원을 4명을 바로 뽑게 됐어요. 네. 좀 리스크가 있겠지만 네. 이걸로 나는 돈을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걸 시스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없었다면 사실 1억 그렇죠. 1천만 원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위탁을 하시면 배송도 네. 직접 공장에서 바로. 네, 맞습니다. 와, 사장님 너무 재주 좋으시다. 쿠팡 유아동 카테고리입니다. MD한테 먼저 연락을 받아 로켓 배송 입점을 했는데 견적을 올리고도 한참 넘게 첫 발주가 안 나오는데 첫 발주가 지금 로켓 배송에 입점을 하셨는데 네. 첫 발주가 안 나오신대요. 네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사실 로켓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센터가 포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로켓 배송으로 제 제품을 넣고 있는데요. 네. 발주가 되게 좀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네. 계속 MD에게 이야기를 하고 네. 계속 메일을 보내고 언제 되든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럼 MD님이 아무래도 자기도 우리 네. 저 셀러님들이 자기 실적인 거잖아. 네. 잘 되면 자기도 보너스도 더 받아가고 뭐 그러겠죠.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아무래도 그분들도 매출 실적이 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10 업체를 관리를 하면 그 업체에서 올라오는 매출이 야 너는 옆에는 뭐 잘 노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아무래도 좀 상사가 또 뭐 쪼고 좀 그러겠죠. 귀찮게 해야 되는 그런 게 네. 있네요. 그리고 사실 로켓 배송이 들어간다고 해도 막 그렇게 초도 물량이 정말 적거든요. 2개. 네.
막 한 개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상품이 계속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판매가 되면은 발주가 늘어나거든요.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로켓 배송이 들어가셨다면은 그렇죠. 좀 네. 더 빠른 매출의 초월 차선을 탄 거잖아. 네, 로켓 배송 입점이 된 거는. 저도 로켓 배송 그 입점하기 전에는 저는 휴대폰 액세서리를 했었었는데 뭐 일반 쿠팡 위에서는 200 정도 나왔다면은 로켓 배송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매입하는 그 금액만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오우야. 네. 로켓 배송을 넣을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감탄만 하고 있습니다. 매출 올리는 전략이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 광고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인 광고를 하셔야 되는지. 네,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쿠팡에서 최적화 광고를 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수동으로 먼저 돌리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광고 효율이 나면은 최적화 광고를 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최적화 광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갈비탕이 내가 100원이면은 이 위에 최저가 광고가 또 있다고 하면 그렇죠. 계속 경쟁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쿠팡에서 만약에 물건이 광고를 통해서 팔렸다고 하면 이게 더 광고 효과가 더 네, 있으니까. 효과도 있고 왜냐면 판매가 돼야 거기도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솔직히 광고를 하는 게 더 좋고요. 상품 평이 좀 쌓여있는 그런 제품들을 광고를 하는 게 조금 더 전환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인터뷰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대표님께서 혹시 드실 만한 거는 좀 걸러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개도 빠짐없이 제가 질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지금 8시를 다 돼가는 시간인데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외비 자기의 영업 기밀인데 그걸 다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셀러들과 같이 이렇게 이런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잘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강의 준비하시는 거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네. 식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내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입에 대한 그 샘플 구매에 대한 그런 게 네네. 너무 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엄마들이 많잖아요. 네. 집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또 양육하려고 그렇죠.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식품을 이렇게 판매를 한다면 자기가 계속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이런 쪽에 안 계셨죠? 그렇죠. 저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휴대폰 액세서리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도 식품을 판매하면서 그것도 쿠팡에 식품을 판매하면서 좀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